로 만들어져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통일의 역사를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만남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비전, 전략, 정책 대안을 연구, 교육, 전파함으로써 교회와 한국 사회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나온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파워프로 포인트를 보면서 북한 통일과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보기 쉽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연구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 북한어를 함께 공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학 분야에서 통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분야에서 어떻게 이 주제를 접목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Korean human rights is past, not immediate, for example.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시네토크는 이미지나 색채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대화를 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딱 그 함대적인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이찬현 사무국장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와 계신데, 장혜경 부원장님 오늘 사회를 보시는데, 부원장님 어, 화면 켜주시고, 그리고 사회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컸는데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이제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연구원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서 잘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KPI 원래 또 세미나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저희가 함께 나눔으로써 더 좋은 시너지를 얻고 또 서로가 서로 연대하며 교류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강보선 교수님께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더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귀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장님, 뭐 한 주간 있었던 일 나눌까요? 예, 네, 잠깐, 저는 네. 지난주에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한국 컴패션 북한팀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부분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국경지대에서 있는 그 미얀마 출신 난민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돕고 있는 동일한 어떤 카렌족에 계신 어떤 분들의 그 생활과 그리고 또 현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 어떤 그 수용소에 갇혀져 있거나 어떤 자유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하는데 제가 둘러봤던 곳들은 워낙 국경이 넓어서 사건이 터지면 작은 강을 건너 태국 사이드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는 분들, 혹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조금 그 문서나 이런 게 없더라도 아이들을 태국 쪽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태국에서 적당한 어떤 서티피케이트나 아니면 도큐먼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공부는 하지만 그것이 학력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다음에 태국에서 그 부분을 두고, 어,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통일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접해지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지금 전쟁의 소식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있고, 미얀마도 내전으로 계속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되게 멀지 않구나.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어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건 어제 저녁 때는 그렇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태국에 있는 한 그 활동가가 한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와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더 한국 땅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되게 떨어져 있지 않고 글로벌 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갔다 오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말씀을 네, 국장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잠깐 서로 인사할까요? 이은주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국어교육학과에서 지금 박사 수료생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KPI는 이제 대학원생 연금 제도에 있어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KPI에서 진행하셨던 연구에 연구조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보선 교수님, 평소 저도 국어교육이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의 어휘교육, 문법교육 관련해서 논문을 많이 보고 있던 중에, 네, 이렇게, 학술지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KPI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대문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스메이커라는 단체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그런 남북 언어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래서 한 번도 강의나 등을 안 들어봤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남북 간의 그 수어 그 표준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마침 또 KPI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옥진덕 선생님 말씀 해주시겠어요? 화면만 계신. 그러면 여기 지금 8분이 다죠, 국장님?
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목진덕 선생님은 여기 그것만 있으셔서 그걸 안 하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바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은 아, 선생님은 네. 네, 항상 그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들 아, 때문에 네, 얼굴 네. 노출을 안 하신다고 아, 알겠습니다. 채팅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그 발표자이신 강보선 교수님 잠깐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보선입니다. 제 컴퓨터에 비디오 문제가 좀 생겨서 아이패드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음성은 잘 들리나요? 네. 아, 예. 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시고, 이 귀한 저녁 시간, 또 제 부족한 발표 듣기 위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구대 국어교육과에 있고요. 2004년에 석사 논문을 북한어 이해 교육으로 이렇게 쓰면서 석사 때부터 이렇게 남북 언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제 연구나 발표는 국어교육 분야 학회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KPI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표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자료를 고쳤지만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발표 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할까요, 그러면 바로? 네,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공유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PPT 보이시나요? 네네. 네. 제가, 예.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남북한 언어 통합의 현황과 과제인데요. 이제 현황과 과제라는 그런 주제가 좀 피상적일 수도 있고, 좀 일반적일 수도 있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최대한, 그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꼭지는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언어 통합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해서, 그중에서 어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이제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통합을 위한 과제 중에 이제 제 분야인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 국어교육이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나아갈 과제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걸 전체 화면으로 참 보면 좋은데, 잠시만요. 네, 전체 화면이 됐나요? 네네. 네, 첫째 이제 통일과 남북한 언어 통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통합 또는 통일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체계 통합이라고 해서 뭐 정체나 경제, 법이나 사회와 같은 좀 외적인 통합을 말하는 체계 통합과 또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 의식, 문화 등의 통합을 말하는 약간의 내적인 통합을 말하는 사회 통합으로 좀 구분한다고 할 때, 통일 논의는 이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통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면 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 그런 논의도 많이 또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문화 통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중에서도 이제 언어 문화, 남북의 언어 문화를 어떻게 통합할까에 대해서인데요. 문화가 뭐 유형의 문화, 무형의 문화가 다 있지만 이제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언어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소통의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고 이 갈등이 커지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단순히 소통이 안 된다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 갈등과 분노 그다음에 미움 심지어 증오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문화를 통합하는 일들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례로 그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을 쓴 김현식 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평양의 외국어 대학에서 러시아과 이제 교수였습니다. 그 김정일에게도 러시아를 이렇게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요. 이분이 남한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서울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이없게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나라 한민족인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실상은 그러했다. 나는 조선 땅에서 조선말을 못 알아먹는 한심한 조선 사람이었다. 이렇게 남북한의 말이 달라서야 통일이 된다 해도 참으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이 언어에 대한 민감도가 커서 더욱 이 남북의 언어 차이를 많이 경험하고 북한에서는 지식인 엘리트였는데 남한에 와서 생활하니까 남한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한심한 이제 사람이 된 거에 대한 이제 한탄이 섞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남북한 어휘 비교를 한 책자도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게 남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두 가지를 꼽으라는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재밌게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그 언어 차이 때문에 가장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이렇게 높았는데요. 이처럼 이제 탈북민들도 이제 남한 적응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그 문제가 크고 2016년에 그 국어원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인 2,000명, 이건 그냥 일반 주민이고요. 접촉 국민 200명이라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을 자주 접하는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또는 KPI 분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가 합쳐보면 한 60% 정도가 좀 불편하고 낯설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 접촉 국민에게 물었더니 한 40%가 안 됩니다. 이게 비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과 많이 접할수록 그 북한어에 대한 낯선 정도가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에게 북한에서 북한 말씨를 사용했을 때 어땠냐 했을 때 매우 부정적이었다,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70% 가까이가 이제 남한 생활에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한식 말투, 표준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그 빨리 표준을 익혀서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남한에서 이 북한 말투를 쓰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동일한 보고서에서 그 북한 말에 대한 느낌을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시면 파란색이 일반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접촉 국민, 주황색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 말에 대해서 느낌을 물었더니 왼쪽 좌반구가 이게 좀 부정적인 거거든요. 북한 말은 좀 불친절하고 장황하다, 품위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런 인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접촉 국민들은 덜 이제 부정적이죠. 반대로 이제 북한 말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게 많고 여기 보면 접촉 국민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북한 사람과 자주 만날수록 북한어를 많이 들어볼수록 북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건데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북한어는 북한의 뭐 남한에서 제작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북한어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통합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국방부에서 위성 없이 일반 TV로 북한 방송을 이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KBS나 MBC를 보는 것처럼 안방에 앉아서 틀면은 북한 방송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10월에 발표를 했지만 약간의 저도 기대는 했었는데 저게 될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12월에 이제 안 되는 걸로 여러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이게 우리는 북한 방송을 보여주는데 북한은 우리 방송을 과연 보여주겠느냐 이런 비판 그래서 결국 견해는 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이제 북한어에 대해서 또는 북한 사람이 남한어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어떤 반응이 좀 더 긍정적일 거라는 것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는 그러면 남한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 대중문화가 이게 암암리에 CD로 들어가서 또 DVD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보면서 이제 따라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북한 정부에서 그 올해 1월에 평양문화보호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제 공식 입장은 그 괴뢰 말투, 즉 남한 말투를 쓰는 현상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평양 문화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겠다 이 기본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평양 문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언어다. 우리 평양 문화가 이런 아주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괴뢰말, 즉 남한 말은 서양화되어 있다.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일본화되어 있다. 아직까지 일본 단어나 어투를 쓴다는 거예요. 한자화되어 있다. 어려운 한자를 많이 쓴다라는 건데 그래서 잡탕말이다. 그리고 쓰레기 말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남한 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청춘 남녀들 사이에서 오빠라고 자꾸 부르니까 그리고 어떤 님을 붙여서 또 부르니까 그 어렸을 때만 오빠라고 쓰고 청년 이상부터는 동지동무라고 써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고 괴뢰철자법, 남한식 철자법을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남한의 억양이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말이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남한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부정적이죠. 체제를 보호하고 남한 말이 북한 사회에서 그 자리를 못 잡도록 이런 그만큼 또 북한 주민들이 암암리에 특별히 젊은 청년들 위주로 남한말을 많이 쓴다는 건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남한말을 바라보는 것도 엄청 부정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북한 언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얘기가 될 텐데요. 남북한 언어 차이는 그 원인만 간단하게 보면은 어쨌든 지역적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지역이 다르면 지역 방언이 존재하듯이 북한은 북한식의 방언이 있고 남한은 남한의 또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차이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인위적인 차이죠. 그 제도,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단절된 채 존재하다 보니까 또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어 정책의 차이. 남한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 정책을 폈고 북한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 정책을 폈죠. 그다음 철자법을 계속해서 남한도 1933년에 한번 바꾸고 1988년에 또 한번 바꾸었습니다. 북한은 1954년, 66년, 88년, 2010년에서 좀 여러 번 이렇게 바꾸었고 그다음 남한은 이제 국어 순화를 하죠. 그다음에 북한도 나름의 말 다듬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용어로 다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교류 국가의 차이라고 해서 남한은 주요 미국과 서양 국가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쪽 어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동유럽 또 공산국가를 많이 교류를 하니까 또 그쪽 어휘를 많이 차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인위적인 원인과 자연적인 원인이 얽혀서 남북 언어의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남한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사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남한의 44만 개의 단어를 비교해 봤더니 표제가 북한 사전과 일치하는 게 한 48%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조선말 대사전, 그러니까 북한 사전을 기준으로 남한 사전과 표제가 얼마나 같으냐 비교해 봤더니 60%가 나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북한 사전이 조금 더 남한 사전과 가까운 건데, 근데 어쨌든 50%, 60%, 즉 남한 사전은 한 50%가 이제 북한 단어가 다르다는 거고, 북한 사전은 40%가 남한 단어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남북 언어 차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 그 따져봐야 되는 건 발음이 얼마나 다르냐, 어휘가 얼마나 다르냐, 문장이 얼마나 다르냐, 텍스트가 얼마나 다르냐, 뭐 또 규범의 차이, 언어 예절의 차이, 화행의 차이, 이런 등등의 여러 이제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상 남북 언어 차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이제 어휘 차이니까 어휘 차이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어휘 차이는 아주 간단한 차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해서 서로 뭐 대화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면은 큰 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차이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감이나 사용력이 다른 차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행이라는 것은 남한에서는 이 소행, 범죄자의 소행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참 아름다운 소행이다라고 하고, 또는 소행상이라는 상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 주는 상. 상당히 북한이 소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그러면 살찌다 같은 경우, 남한에서는 동물과 사람에게 둘 다 내가 살쪘다라고도 하고 돼지가 살쪘다라고도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살찌다라는 말이 동물에게만 주로 쓰죠. 그래서 돼지가 살쪘다는 자연스럽지만 사람에게는 너 이렇게 살쪘니? 하면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찌다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살찌다 대신에 몸이 나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몸이 났니? 이런 식으로. 그다음 늙은이 같은 경우에도 남한에서는 늙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좀 비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늙은이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을 존경하는 것이 인민의 도덕 품성이다라고 해서 늙은이들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것은 뜻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뜻 안에 있는 그 어감이 다르거나 사용력이 다른 거죠. 결국은 이 단어들을 남북이 서로 모른 채 썼을 때 오해가 발생하고 소통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남한 측 직원이 북한 측 직원과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자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때는 이제 북한 측 노동자들이 아니 그 말은 남녀 사이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라고 되게 이상하게 하고 의아해했다는 거죠. 아니 사랑하다는 건 남한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다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심지어는 콜센터나 이런 일반 서비스업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쓰지 않고 정말 연인 사이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 사용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때 소통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탈북민 젊은 A씨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만취한 남한 주민 B씨라고 하면은 이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A씨가 만취한 B씨가 탈북민 A씨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탈북민 A씨가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노인 B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탈북민 A씨에게 경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그 B씨를 밀었습니까? 했더니 탈북민 A씨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정으로 또 가게 되는데, 재판관이 다시 탈북민 A씨에게 묻습니다. 당신 B씨를 밀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탈북민 A씨가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아니 당신 경찰서에서는 밀었냐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냐 했더니, 탈북민 A씨가 내가 살았던 함경도에서는 밀다라는 의미 안에는 뿌리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밀다와 뿌리치다를 완전히 구분을 하죠. 근데 탈북민이 살았던 그 동네, 그 고향 지역에서는 밀었다가 뿌리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를 좀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그게 아닌지. 근데 제가 사전을 보니까 사전에는 그렇진 않아요. 사전에는 밀다와 북한도 뿌리치다라는 말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만을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언어라는 게. 실제로 함경도 출신 10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일이. 그랬더니 5분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는 이 밀다라는 말에는 뿌리칠 때도 우리가 밀지 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5분은 아니다. 뿌리치다와 밀다는 우리도 다르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렇다더라 이렇게 자문을 해줬는데 사실 정답은 뭔지 실제로 함경도에서 밀다와 뿌리치다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지 아니면 대충 같이 쓰는지는 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러한 현상,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이 때문에 법의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문제 또는 의료의 문제,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전문 영역에서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의 차이, 어감의 차이, 그 다음에 사용 범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저는 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남북 학생들이 배우는 남북 교과서를 비교해 봤더니 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84%가 거의 같아요, 남북이. 근데 한 16%가 차이가 나고. 근데 체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20%는 같은데 80%가 전혀 다르게 용어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 탈북 학생들이 남한에서 체육 과목을 배울 때는 80% 용어가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어휘 차이가 어떤 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남북 간 언어 차이 중에 이제 규범 차이도 많이 얘기를 하죠. 맞춤법 차이. 남한은 나뭇잎이라고 해서 사이시옷을 적지만 북한은 발음은 나뭇잎이라고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일괄적으로 쓰지 않죠. 남한은 역사라고 해서 어두에 올 때는 여로 쓰지만 북한은 어두에 오든 단어 중간에 오든 상관없이 리을을 이렇게 살려서 씁니다. 그다음에 남한은 아내라고 하고 북한은 아내라고 하는 어떤 표준어의 차이도 있고, 남한은 폴란드라고 북한은 이제 폴스카라고 하는 어떤 그 외래 표기법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부산을 남한은 비로 적지만 북한은 이제 피로 적는다든지 이런 규범의 차이도 언어 차이의 어떤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예절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남한에서는 그 여사, 댁, 가게, 자제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쓰죠.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죠.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김일성 일가에게만 이제 주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에게 북한에서 댁이 어디세요? 이러면은 상당히 낯설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깨서, 님, 시와 같은 높임 표현들도 김일성 일가를 높일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존칭으로 써야 할 자리에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서 이 존칭 표현들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선생님 식사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자연스럽죠. 근데 식사했습니까? 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높임 표현의 차이 또한 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화행의 차이, 뭐 감사 표현, 거절 표현, 뭐 이런 빈말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감사 표현을 매우 자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빈도가 매우 적다. 그다음에 거절 표현도 남한은 좀 돌려서 말하는 거절 표현을 자연스럽다면 북한은 좀 직접적인 거절 표현을 좀 더 선호하고, 그다음 남한은 그 빈말, 관습적인 말. 다음에 뭐 밥 한 번 먹어요. 야, 술 한잔 하자. 시간 나면 전화할게. 이런 말들이 많은데 북한은 상대적으로 빈말이 적다. 이러한 화행의 차이가 결국은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2016년에 통일부에서 그때 통일대박론 이래가지고 통일부에서 각 국가기관별로 통일이 되면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부처별로 이렇게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제 언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뭘 해야 되는가를 10가지로 이렇게 추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10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통일 어문 규범을 우리가 제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맞춤법, 그 중에서도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어떤 말을 표준어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표준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통일 어문 규범이 반드시 이제 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상담소 설치를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동서독이 통일이 될 이후에 독일이 구동독 지역에 그 언어 상담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상담소라고 해서 특별히 독일은 이제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으니까 동독 주민이 서독어에 대해서 궁금한 것, 헷갈리는 것 있으면 이 언어 상담소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통해서 언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설을 했거든요. 자,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국어 상담소가 필요할 거다. 이거는 이제 남한 주민이 북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북한 주민이 남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한국어 통합 정보 지원 체계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 남북 언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관련된 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 셈이라고 해서 개방형 그 언어 사전을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어 사전 전문가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는 한계.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어떤 단어에 대해서 뜻을 달아달라. 그러면은 우리 국어 전문가들이 그 뜻풀이가 잘 됐는지를 점검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새로 사전에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언어를 올리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이제 정보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뭐 쉽고 편한 우리말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운동을 하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통일국어문화학교 설치 운영인데, 이것은 이제 남북 주민들에게 통일 전에 남북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겠죠. 남한 주민들도 북한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도 남한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통일 후의 언어 통합 결과를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사이시옷은 이렇게 하자, 두음법칙은 이렇게 하자 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빨리빨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통일국어문화학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섯 번째는 언어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어교사라든지 어쨌든 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다양한 언어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홍보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통일 국어 사전을 편찬해야 된다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통일 국어 사전은 편찬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의말 큰 사전이라고 해서 남북이 지금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에 금강산에서 1차로 모인 이후에 지금까지 2015년까지 25번 공식적으로 주로 북한이나 그 중국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2015년 이때 남북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오랜 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각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8년 편찬 사업이 이제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한에서는 사업회에서 계속해서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도 그 편찬을 해야 되는데 남한에서 그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지금 비용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전은 33만 개의 표제어를 올려놓고, 그 표제어는 1900년대 이후에 남북에서 쓰던 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결의말을 총정리하는 사전을 만드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통일 대비 남북 어휘 차이를 서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 중에 통일 어문 규범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역사를 이용으로 표기할 거냐, 리얼로 표기해서 사전을 올릴 거냐, 이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문 규범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합의한 것은 사전을 만들 때만 쓴다. 즉, 이 합의가 일반 남한과 북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이 사전 만들 때만 유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합의를 하든 간에 그 엄청난 비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남한에서 북한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면 남한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남한식으로 따르겠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전 만들 때만 쓰자, 이 규범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범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휘를 이제 표기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남한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남한은 이빨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이발이라고 하는데 결의말에서는 이빨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남한은 로봇이라고 시옷을 쓰고 북한은 로버트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북한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수 표기를 인정하자. 예를 들면 남한의 아내와 북한의 안해면 아내와 아내 둘 다 맞는 말이라고 하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제3의 안으로 단일화를 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메시지, 북한은 메시지인데 이걸 절충해서 메시지 이렇게 표기를 하자 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고 있는데 그다음 자음 명칭도 이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은 기역, 디귿, 시옷을 다른 것과 다르게 이 한자에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글자와 좀 형태가 다릅니다. 원래는 기읍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역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한은 된소리를 쌍으로 씁니다. 쌍디귿, 쌍비읍 이런 식으로. 북한은 다 일괄적으로 이의 형태를 했어요. 기역, 디귿, 시읒. 그 다음에 된소리는 된이라는 말을 붙여요. 된기역, 된디귿. 그래서 결의말에서는 이걸 절충을 해서 그러면 그냥 일반 자음은 북한식으로 따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된소리는 남한을 따라요. 쌍기역, 쌍디귿, 쌍을 붙입니다. 이렇게 절충해서 자음 명칭을 정했고 뭐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도 남한은 두 마리를 띄우면 북한이 붙이는데 결의말은 붙이기로 했고 남한은 가고 있다를 띄우는데 북한은 붙이면 남한식으로 가고 있다를 띄우기로 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이시옷과 두음 법칙은 지금 2005년부터 수차례 만났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만큼 이게 이제 합의가 어렵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의말 큰 사전이 지금 2021년에 10권으로 가제본을 만들어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에 전달해서 북한 학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뜻풀이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그 미리 만나는 결의말 작은 사전이라고 해서 본래는 30만 단어가 결의말 큰 사전에 들어가는데 그 단어의 100분의 1인 3천 단어를 모아가지고 이 작은 사전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비매품이어가지고 관계자들한테만 지금 나눠줬는데요. 이 사전에 보면 요런 샘플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가구라는 단어는 이렇게 뜻풀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남한에서는 이 가구가 이렇게 쓰이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에 돋보기 표시에 이렇게 차이를 알려줍니다. 남에서는 주로 옷장, 책상, 침대처럼 목재로 짠 것을 가구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도 가구라고 한다. 이게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차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금 목장은 북한에서만 쓰는 단어에 북이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남한과의 차이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가급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뜻풀이가 서로 남북이 다르면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런 뜻이고 북한에서는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뜻풀이를 다르게 해줘서 그래서 이 사전이 있으면 남북한 언어 통합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2028년에 완간을 해야 되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뭐 제도 정비를 하거나 체계적 조사를 하는 한민족 언어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남북의 전문 용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정비하고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 언어 통합 환경을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조사하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기반 연구를 수행하자. 이 10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 돼야지 언어 통합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벌써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 통합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럴 때 이 관점을 조금 국어 교육 안으로 좀 좁히면 그러면 우리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이 국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식의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북한에서 학생들도 국어를 배우고 우리 남한 학생들도 이제 국어를 배우죠. 그래서 통일 대비 국어 교육은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을 위한 국어 교육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언어 적용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남한의 언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 이런 다양한 교재들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왔을 때 가장 빨리 알아야 할 생활어휘를 1, 2, 3권으로 해서 공공생활, 뭐 은행도 가야 되고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이렇게 문화생활, 극장도 가게 되고 개인생활, 옷도 사야 되고 이런 식의 했을 때 꼭 알아야 될 어휘를 이렇게 해서 이런 교재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민소매, 이게 남한에서는 민소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낫이라고도 하고 북한에서 이제 대응되는 말 불어주고 그다음 뜻풀이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국어 교육을 이렇게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 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국어 보충 교재를 만들어서, 이런, 탈북민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도 배우지만 이 보충 교재를 통해서 남북 언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재도 지금 개발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언어와 언어 문화를 우리 남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북한의 언어가 어떻다, 북한의 언어 문화가 어떻다를 이렇게 쭉 배운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남북 언어 통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요. 지금 2022 교육과정이 작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고요. 근데 이게 이전에 2011에도 한번 개정이 되고 2007, 그리고 그 전에 7차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데, 이 북한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1997년 정도인데요. 그때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보면 이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중학교 3학년에 이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작년에 바뀌면서 2015는 통일시대라고 못을 박았는데 2022년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언어가 좀 달라진다. 그래서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통일 분단되기 때문에 남북의 언어 문화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2015에서는 통일시대 국어만 다뤘다면 2022에서는 이제 다문화 시대 언어와 좀 같이 다루기 때문에 좀 비중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딱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초, 중, 고 12년 동안 한 번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국어 시간에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듣는다는 건데요. 매우 좀 빈약하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어 교육이 학생들한테 12년 동안 딱 5시간, 6시간만 수업을 한다. 이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비중을 늘리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지금 뭐 통일 가까워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굳이 북한어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한데요. 그래서 뭐 통일시대의 국어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한 번, 중학교에서 한 번, 고등학교에서 한 번 정도 학교급에서 한 번씩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다음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네, 강모성 교수님. 네네. 잠시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지금 네네네. 보여주시는 슬라이드가 저희한테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안 저희에게는 됐나요? 지금 저희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여기 슬라이드에서 계속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나 제가 보기에 지금 아이패드로 보시는 것과 공유하시는 그러네. 게 네, 컴퓨터가 지금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많이 답답하셨겠는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 한참 지났는데.
여기서 한번 그냥 볼게요, 그러면. 추진 전략에서 그럼 다 못 보셨네요. 아이고. 여기서, 네, 이게, 거기에서부터 못 봤습니다. 아유, 그래요. 뭐, 보여드릴 거는 그러면, 요 결의말 큰 사전 뭐,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랑, 그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남북이 지금 합의한 것들 자음 명칭이나 띄어쓰기 사이시옷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했었고 그다음에 결의말 큰 사전 가제본과 지금 올해 6월에 나온 작은 사전 이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사전 안에서 내용이 이렇게 사전 안에 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째 보면 이 세 번째가 또 제일 중요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보셔도. 그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은 뭐냐면요. 지금 남한은 남한식 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식 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통합이 되고,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교과서가 이제 통합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북한은 학제가 보면 소학교 5년, 우리가 초등 6년이듯이 여기 5년이고, 그다음에 초급 중학교 3년, 우리의 중학교죠. 고급 중학교 3년, 우리의 고등학교죠. 이렇게 이제 초중고로 따지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 소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뭐, 이념적인 교과들은 뭐 주당 1시간이라면, 국어는 주당 7시간으로, 국어 수업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초등학교 어릴수록 더 강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가면 중학교도 거의 뭐 수학과 비슷하게 5시간, 주당 5시간으로 매우 이제 국어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문학을 통한 이제 공산주의 혁명 인재를 양성하는 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주당 2~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국어 교육을 매우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하기 위해서 조금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 일단 언어관이 좀 많이 달라요. 그 많이 다르기보다는 다른 게 있어요. 북한은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 교양의 가장 유력한 무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의 무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바꾸고 조작하고 통제함으로써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국어교육의 목표를 보면, 북한은 국어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 애국주의 정신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사상의식이 투철하고 김정일 애국주의 정신이 심겨진 이런 인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에서 어떤 글을 실어야 되느냐. 남한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나 배경이나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글을 좀 강조한다면 북한은 이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위대성을 알려주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교양시키는 걸, 주체사상 원리를 교양하는 걸, 이런 글들을 반드시 교재에 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 교과서 좀 뒤에 보여드릴 텐데 특징이 좀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은 좀 거시적인 차이라면 좀 미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 남한도 과거에는 표준어만 좋고 방언이 안 좋은 말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남한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인식보다는 표준어와 방언은 역할이 다르고 둘 다 소중한 국어 문화 자산이다. 둘 다 중요하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쓰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북한은 문화어휘는 가장 우수하고 사투리 어휘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래서 사투리 어휘를 쓰지 말고 평양 문화를 적극 살려 써라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한자어에 대해서도 남한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두루 익히고
적절히 써라. 상황에 맞게 이걸 강조한다면 북한은 가급적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고유어를 가급적 사용해라.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고유어 외래 한자어에 대해서 남북한 통합교육과정 교과서를 만들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 자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잠시 이제 북한 교과서를 보여드리면 북한의 소학교 5학년 2학기의 교과서 보면 혁명군은 왔구나라고 해서 좀 이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교육과정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담게 했기 때문에 교과서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북한의 교과서가 항상 이념적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짓기 수업에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글을 쓰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탈이념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하나의 교과서에 보면은 불멸의 명작이라고 해서 이 문학 교과서에 보면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내용을 또 다루면서 동시에 이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관동별고,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남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을 또 다루고 있고, 세계 명작이라고 해서 삼국연의, 베니스의 상행같이 세계 명작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서 안에 이념적이고 내용과 탈이념적인 내용이 함께 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국어교육 목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어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이제 추구하기 때문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가장 최근의 노력은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 기간이죠. 여기에서 2016년과 17년에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인데, 2016년에는 초등 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2017년에는 중등 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해서 국어과와 사회과가 중심이 됩니다. 즉 교과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 우선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교과는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과와 또 역사와 지리나 이런 걸 다루는 이제 사회교과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2016, 17년 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사실 이걸 바탕으로 교과서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건 교과서를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을 못 딴 거죠.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사회적 관심, 또는 지금 이거 만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지? 아직 통일은 요원한 얘기인데,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결국은 교과서를 못 만들고 그냥 보고서 정도 만드는 걸로 그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통일시대 초등 국어교과서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미래엔 출판사,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 이제 찍어내는 미래엔 출판사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국어교육연구회와 손을 잡고 우리 통일시대에 초등 교과서가 나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 해서 2017년부터 2021년 한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초등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긴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 필요성이 더 나오지만, 경색이 되면 이거 지금 만들어서 뭐 하냐, 돈 낭비다, 예산 낭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분야가 이 분야라서.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교육과정 교과서를 만들고 북한 학자와 우리 남한의 국어교육 학자들이 계속 만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문학을 가르치고 어떤 글을 읽힐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 연구자로서의 좀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쉽게도 그 좀 슬라이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막 떠드는 것이 있는데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나중에 뭐 이 자료 또 필요하면 공유해서 그때 좀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